한일관 시기에 열리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마음을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오늘 회담을 정책 전환의 실질적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성법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이 행태를 규탄하고 이런 임시국회가 집권당인 민주당의 몽리로 인해 아무런 결론 없이 막을 내릴 위기에 네, 잠시 후 오후 4시로 예정돼 있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합의문까지 나올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정치권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추경안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대립이 여전하기 때문에 결국 6월 국회도 빈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해법을 찾아가야 할까요? 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오늘 정치 와호장룡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약 2시간 뒤면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이 시작이 됩니다. 1년 4개월 만인데요.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순서와 관계없이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2시간 뒤에 있을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의 회담에서 일본의 참 저 무도한 경제 보복 또 경제 침략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 합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있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께서 또 다른 당 야당 대표들께서 강론에 있어서는 일부 다른 점, 예를 들어서 경제 발전에 관한 전략들이라든지 또 대북 관계,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한번 뭉쳐보자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계속 1대1 회담 주장을 해왔습니다. 요구를 하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좀 합의를 해 주셨는데 말이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전국 여건이 좀 달라졌다. 이제 대통령 좀 만나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게 좀 큰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뭐 전국의 어떤 변화보다는 지금 그 일본의 어떤 그 경제 이 보복에 대해서 워낙 큰 사안이죠. 초당적으로 지금 뭔가 당들이 뭔가 협력을 해서 이런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 초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이렇게 이번 그 회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오늘 회담에서 이제 그동안의 그 청와대나 대통령이 보인 자세는 상당히 그 강경한 자세의 일변도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뭐, 죽창가 또 심지어는 뭐 의병을 일으키자 또 뭐 국채보상운동 또 400년 전에 그 임진왜란 당시에 뭐 배 12척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 어떤 너무 강경하게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일본이 잘못한 겁니다. 일본이 잘못한 것은 뭐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고 일본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대승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우리 대통령도 너무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갈 것이 아니고 좀 차분하게 좀 어른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공법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한일 관계가 지난 70년 동안 참 어려운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여기까지 발전돼 왔는데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는 가장 중요한 외교와 이 경제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잘 풀어가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그 성과를 기대합니다. 지금 보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잘못됐다, 그리고 철회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근본 원인을 따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 하는 해법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만남에서 합의안, 뭐 결의안 이런 것들 나와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총론 합의, 이 강론 이견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일본의 이번 대한 어떤 경제 조치, 경제 통제, 뭐 수출 통제, 수출 규제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시각과 크게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의 시각이 좀 다르다. 저희들은 이것은 단순한 경제 보복을 넘어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위치, 또 일본 뭐 지난번에 패스했던 그러한 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아베가 차지했던 그런 문제, 또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 그런 속에서 그냥 우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떤 그레이트 코리아에 대한 조기 규제라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것이 단기적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냥 단순한 과거사는 하나의 직접적인 이유일 뿐이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와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그런 차원의 어떤 전략적인 국민적인 포지셔닝이 지금 필요하다. 처방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일본한테 뭐 예를 들어서 굴종을 한다든지 또는 일본과 그런 맞불로서 한번 전쟁을 한번 해보자, 이런 두 가지 다 극단적인 처방은 아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단호하고 매우 엄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속에서 국민적인 통합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고,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외교적인 어떤 잘못을 많이 지적하면서 외교적 노력, 즉 대미 대일 특사를 통해서 노력을 조금 하면 풀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그리고 그 과거사 문제도 사실 뭐 직접적인 그런 발언을 하신 분들이 없지만 우리 대법원의 그런 판결들에 대해서 조금 과거 퇴양적이다라는 그런 비판 의식이 자유한국당 내에 있어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는 강론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긴 했지만 민생 파탄의 본질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다. 오늘 회동이 정책 전환의 실질적인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오늘 무슨 얘기에 방점이 찍힐지 이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 경제 어떤 이 침체 또 위기의 어떤 원인을 자꾸 대외적인 그런 어떤 문제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일본의 어떤 경제 보복, 특히 이제 우리 주요 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이런 부품 소재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어떤 공격을 하면서 경제 위기와 경제 침체의 원인을 그러한 대외적인 문제 또 일본에 돌리려고 하는 그런 지금 좀 분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이고요. 현재 어떤 경제 위기의 원인은 분명히 정부의 잘못된 그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담을 통해서 사실 이제 서로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해서는 이게 어떤 문제의 어떤 성과적인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올바른 그 대응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현 정부가 사실 그 작년 10월 달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 8개월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어떤 양국 정부 간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뭔가 그 서로 간의 그 오해를 풀고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만 견지를 해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어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결과 이러한 문제가 나왔고, 또한 그동안에 어떤 문재인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상당한 불신이 많이 쌓여왔죠. 특히 이제
전 정부에서 위안부 협정을 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위안부 재단을 해산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사실상 파기를 했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어떤 문제를 계속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자꾸 이제 그러한 그 어떤 과거사의 문제에 집착해서 자꾸만 이제 문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께서도 아마 그런 어떤 너무 이제 과거사에 집착하지 말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한일 관계 또 나아가서 한미 관계 이런 국제 관계를 뭔가 좀 앞으로 좀 선순환적으로 가져가자는 그런 뭔가 제안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좀 서로 간의 어떤 타협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좋은 그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그 어떤 언론을 찾아봐도 또 어떤 그 당이든 원내든 대변인 또는 그 뭐 당대표급들의 급 되시는 분들의 말씀 속에도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거론이 없었는데요. 왜 문재인 정부가 사전에 저러한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를 사전에 예감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못했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축구로 따지면 페널티킥을 하는데 페널티킥을 차는 선수가 틀림없이 골키퍼의 오른쪽으로 찰 것이다라는 것이 자세에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골키퍼가 미리 오른쪽으로 몸을 먼저 쓰면 반칙이 될 뿐더러 설사 반칙으로 안 걸려도 그것을 간파한 상대 페널티킥을 차는 선수가 왼쪽으로 찹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한국에 대한 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낌새와 그러한 가능성들은 정부로서는 언제나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전에 한국 정부가 먼저 공표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표를 한다든지 알고 있다고 해서 입 밖으로 꺼낼 수는 그것을 없다. 조치를 어떤 사전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거꾸로 우리가 국제적인 자유무역 정신을 해치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탓하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또 뭐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국회 얘기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회의를 오늘 한 번 여느냐 또 오늘과 내일 두 번 여느냐 지금 이게 민주당과 한국당 계속 평행선입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는 열리기가 힘들어졌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무산될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정부 여당이 요청하는 추경안 처리 안 해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매우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혼란의 시작과 끝이 뿌리가 있는 혼란이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방황이 국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뭐 집권당의 국회의원 예전에 야당 할 때도 제가 많이 들었던 느낌이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갖고 있는 명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때 선진화법은 말 그대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주축이 돼가지고 당시 황우려 대표 때 자유한국당 전신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동물국회가 없어진 측면이 있지만 사실상 식물국회라는 단점을 낳았습니다. 내일까지가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경두 장관 해임안을 고집한다면 오늘 본회의가 소집이 돼서 그 해임 건의안이 오늘 상정이 되고 그래서 3일 내에 의결이 돼야 되는데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오늘 내일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틀간의 본회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항의로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법사위에서 마지막 게이트키퍼의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이 다 상임위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일정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의사진행 발언 몇 마디 하다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파행이 돼버렸는데 저는 정경두 장관의 해임안은 그건 별도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민들이 기다리는 특히 일본의 전부도한 경제 침략과 관련해서 이 지금 추경안을 편성하는 거에 또 플러스 거기에 대한 긴급적인 대책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오늘 대통령과 만나시고 다른 당대표들과 만났을 때 저는 결단을 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것도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될 겁니다. 분명히. 네, 그죠? 그렇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꼭 추경안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지금 이제 추경도 중요하지만 추경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국민의 안보와 이제 안전에 관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 대한민국 안보를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형해화시킨 그런 장본인입니다. 최근에 그 삼척항에 그 북한 선박이 들어왔는데 전혀 경기에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은폐 축소했다는 그런 조작의 그런 지금 의심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 자유한국당과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민주당이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국회 표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그 국회 지금 추경안과 연계시켜서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에 추경이 시급하다 또 추경을 하면은 지금 경기 침체를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뭔가 그동안에 내놓은 그런 명분이 그야말로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도 중요하지만은 이 국민의 안전, 안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번에 반드시 해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이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이것을 반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국정 운영이 안 되고 국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좀 민주당도 좀 여당으로서 답이 좀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좀 야당의 제안도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서로 간에 타협을 통해서 국회가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안은 물론이고 법사위가 지금 안 열리고 네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가 내일 열린다고 해도 처리할 법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6월 임시국회가 또 빈손으로 끝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또 국회는 어떻게 열리게 되는 겁니까?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죠. 저는 오늘 완전한 타협은 아니라도 상당한 의미 있는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오늘 그런 거 회동에서요. 왜 그런 거 하니 초기에 일본의 대한 수출 통제, 무도한 수출 통제가 있을 때 초기 방황 국면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으나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을 선언하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3% 가까이 뛰었습니다. 50.7%의 지지율로 뛰었고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지지율이 지금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전 황교안 대표가 국민적 이 국면에서 국가적 위기에서는 국민적 단합, 단결이 필요하고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요구들을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최근에 한 발언 중에 가장 좀 좋은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 본회의가 있게 되면 법사위는 제가 법사위 오랫동안 간사도 했고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법안이 많이 있어도 순조로이 잘 금방 통과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윤영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 파리 목숨도 아니고요. 사실 1차 삼척항에 들어온 북한의 목선 귀순의 문제와 또 제2함대 사령부에서의 그 허위 보고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건 동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충분한 문책도 했고요. 그렇지만 국방부 장관을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정말 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국민적 정세도 맞는 것인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쯤 해서 어느 정도 봉합을 좀 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한번 국회 상임위를 열어서 좀 짚어본 뒤에 국민적 어떤 그 여론의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희망 섞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오늘 회동에서 그런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도 또 준비를 하셔야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살골이죠. 제가 어제 국회 일정들이 없어서 우리 윤 의원님도 지역구 갔다 오셨겠지만 제가 지역구에서 정말 어르신들만 일부러 그 모임에만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그 일제의 그 무도한 합병과 비슷한 정말 좀 무도한 경제 침략이고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더니 그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은 그런 그 계층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가 나오고 뭉쳐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박수 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통령이나 책임 있는 분들이 반일 감정을 자꾸 부추기고 죽창간이 의병이니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좀 정말 어른스럽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
지금 사실 강경 일변도로 나가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외교에는 이게 100% 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뭐 일제시대도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도 지금 경제 세계 12위의 그런 경제대국이고 일본도 제3위의 그런 경제대국인데 경제나 이런 외교에 있어서 완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좀 타협을 해서 어떤 문제를 찾아가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일본의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을 일본에 보냈는데요. 사실 이것도 어떤 국민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왜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전공법으로 풀지 않고 미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이걸 풀려고 하는지 그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서로 간에 어떤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방안을 찾아서 한일 간의 전공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특사로 파견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일 특사, 대미 특사 얘기는 야권에서도 계속 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얘기고요. 정부에서도 필요성은 좀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국면은 역시 스틸웰 미 국무부 제2차 간부가 와서 네.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한미일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당장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중재를 하겠다 그런 의사는 또 아니에요. 미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트럼프 잣대라는 게 대중 잣대라는 게 있고 중국의 G2인 중국의 어떤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또 저지하는 것이 미국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러려면 한미일 공조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한일 간에는 국교가 수교돼 있지만 동맹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일 동맹이 있고 한미 동맹이 있잖아요. 그 축을 통해서 2016년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도 들어줬습니다. 8월 달이면 그것이 다시 연장되느냐 아니냐의 그 중대한 국면에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전작권이 우리 대한민국 군대로 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유엔사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전작권이 넘어가는 만큼 미국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 동맹국들의 역할들을 동북아 안보에서 좀 늘리는 쪽에 지금 트럼프의 욕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보이고 있죠. 그러려면은 한일 간의 이러한 조율과 협조는 필수적인데 아베가 지금 트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저게 아베의 그 대한국 그러한 수출 통제가 마땅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로서는 그냥 일본의 대일 특사만이 아니고 미국의 한테도 어떠한 일정한 정도의 관여가 필요하고 그것이 한미일 간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포지션이다라는 것을 설득할 필요성은 동의를 합니다.